오늘 수업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직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치매 예방 관리 전문 인력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저도 걱정해요. 한편으로는요. 유명한 사람 뭐 대통령 출신 누구도 뭐 알츠하이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복싱 선수들 뭐 알리, 모하마드 알리도 알츠하이머 이런 거. 그게 알츠하이머가 치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렇죠. 치매 안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그러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또렷또렷하게 말씀 다 하시고 기억 잘 하시고. 제가 까딱까딱 이 디지털 치매라고 하죠. 디지털 치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지? 1번 꼭 누르면 되는데 그 1번에 뭐가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와이프 전화번호가 뭐더라? 2번 꼭 누르면 되는데 그 번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디지털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주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쇼킹한 사건들은 평생 남죠.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게 머릿속에 남는데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치매가 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활용해야 돼. 꾸준히. 그렇죠. 파워포인트를 자주 만지면 파워포인트 기능이 잊어버리질 않는다고. 근데 뭐 유명한 뭐 이런 철학자 이런 사람들도 치매로 뭐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치매가 예방이 되는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파워포인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이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교환 작성, 강의 자료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발표도 하셔야죠. 강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료가 다 있으세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쏟아 넣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척척척 하세요. 쉽게 말해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밑그림 안 그려도 바로 색칠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케치하고 밑그림 다 그려놓고도 색깔을 못 칠하겠어. 기술이 없나봐. 미술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뭐 일반 이제 용지에 이면지도 좋고 연습장도 좋고 용지에 이제 교환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파워포인트에다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미술 하시는 분들은요 스케치북 큰 걸 갖고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신대요. 사진도 찍지만 스케치를 먼저 하신대요. 여행 가서 뭐 풍경 같은 것도 스케치하고 건물도 스케치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귀국해서 국내 들어와서 채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 종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채색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는 주로 글자, 그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자, 텍스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텍스트. 그 다음에 그림, 뭐 사진도 되겠죠. 이미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미지, 사진 이런 거. 그 다음에 도형, 세모, 네모,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오디오죠. 오디오, 소리.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왜?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하면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레젠테이션. 네,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프레젠테이션, 네, 커피 마셨더니 돼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세 마디 안 되잖아요. 아는, 자냐 이거죠. 밥도, 밥 달라고, 자자, 뭐 이게 세 마디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 세 가지 말만 하면 오해받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말도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런 얘기 한대요. 사랑했는데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울면서 죽더래. 평상시에 말하면 누가 잡아가? 그렇잖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어쩐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걸 돌아가신 분한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감동은 아니야. 평상시에 말을 잘해줘야 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근데 눈빛으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표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현금으로도 드리면서 표현도 하고 어른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림을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어디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말로만 못 알아들어. 사진 쫙 보여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갔더니 돌고래도 있는데 돌고래가 너무 예뻐. 못 알아들어. 비디오를 딱 보여줘. 동영상을. 막 돌고래 물속에서 노는 장면을 찍은 게 있으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 못 알아들어. 오디오 녹음한 거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애니메이션 한다 그러죠. 애니메이션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림들을 막 움직이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이제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장면을 전환 효과.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전에 치정각실에서 검은 천 가려놓고 나서 환등기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줬던 거 있죠? 그게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가 처음에 초창기에 나올 때는요, 이걸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이거예요. 빔 프로젝터는 없던 시절이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칼라 필름을 집어넣고 카메라를 연결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인쇄 말고 출력 명령을 걸어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한 카트 촬영을 해요. 그럼 이제 현상소에 가서 현상을 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환등기에다 꽂아서 보여줬던 그런 시절이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HP라고 들어보셔서 OHP, 하얀 투명한 비닐에다가 글자를 써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영상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그렇게 레이저 프린터나 칼라 프린터로 인쇄해서 환등기처럼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동영상도 재생해주고 하니까, 또 스피커도 있으니까 소리도 들려주고, 얘들 말대로 짱인 거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 승, 전, 결. 아니면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거를 결론을 먼저 내리고 서론, 본론으로 갈 거냐? 뭐 그거는 문학적인 비법이고, 뭐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지.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제목을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목차에 따른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앞에 표지가 있고, 뭐 인사말, 머릿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책값이 얼마네, 뭐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례가 나오잖아요. 목차가.
그 이제 목차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목차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엔딩을 하겠죠. 마무리를 하겠지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렇게 해요 보통. 근데 그 안에 이제 기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기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그러면 여기 초기 화면에다가 아까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예방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강사 이름을 쓰면 되겠죠? 김양성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름 쓸까요? 전문 강사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이 전문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의 3년 해놓고 전문 강사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20년을 해야 전문 강사라는 말을 쓰든 말든 하지. 저도 어디 가서 전문 강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전 훈장이라고 하잖아요. 훈장. 훈장. 제 홈페이지가 디지털 서당이잖아요. 디지털 서당. 하늘천 따지 배우는 서당.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훈장이죠. 그렇죠? 전 기초부터 가르치겠다라는 뜻인데 기초보다는 이제 여기 요렇게 제 소개란에 가면 요렇게 줄탁동기라는 글자가 이렇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줄탁동기라는 한자가 굉장히 멋있는 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줄탁동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글자인데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상시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미닭이 그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 막 부리로 그 여린 부리로 알을 깰라 그러면은 어미가 와서 살짝 급을 가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밖에 세상 밖에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역할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전 교회를 다닙니다만 불교의 말씀이 참 멋있는 게 많아서 이걸 대신 쓰고 있고요. 교회 성경 말씀에는 이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영어로는 우리 컴퓨터 말로는 시스템. 시스템이란 단어 있잖아요. KBS 할 때 S 시스템. 그게 이제 윈윈 요즘 서로 상생하는 거 이거 이제 줄탁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과정을 강의하시기 위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지식을 쫙 여기다 총동원해야 되겠지만은 상대편이 그 여러분이 쏟아놓은 지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병아리로 탄생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3시간 하기가 좀 너무 짧아서 걱정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창 하나, 이 화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더 필요할 때는 여기 홈이라는 메뉴 한번 와보세요. 홈, 삽입, 디자인서부터 보기라는 메뉴까지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 홈이라는 메뉴에 와보시면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넣을 거다. 여기 노란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돼요. 이거 위에 거를 클릭하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제목 쓰고 내용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 말고 여기 또 그림도 이렇게 6가지가 있어서 뭐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만 이때 새 슬라이드라는 화살표 있잖아요. 삼각형 화살표 아랫방향. 얘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이런 화살표라든지 이런 화살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화살표.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말은 뭔가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화살표가 없는 걸 클릭하면 오로지 하나로만 처리가 되지만 화살표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안에다가 제목을 입력하고 어떤 내용을 입력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목만 내가 필요하게끔 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화면 자체를 가져와서 여기다 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컨텐츠 두 개라고 해서 왼쪽 아까 보셨던 내용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하죠. 템플릿. 그러니까 삼각김밥 만드는 틀 하나, 이런 것처럼 요즘 계란 후라이도 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모양갖고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계란을 깨트려 넣으니까는 흐트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모양새가 나오더라고. 저희 집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템플릿이야. 그럼 누군가가 계란을 거기다 깨트려 넣으면 후라이가 동그랗게 나오는 거지. 삼각김밥에다 꼭꼭꼭 눌러주면 삼각김밥이 나오는 거고. 이런 틀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목에다가 이제 뭐 강의 목차를 쓰시겠지. 이렇게 강의 목차를 쓰시겠지.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치매 예방 관리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어떻게? 노인에 대하여 뭐 노인의 뭐 치매의 정의 이런 것도 와야 되고, 치매 예방 방법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전혀 뭐 저하고 거리가 먼 분야라 저도 막 헷갈리네요. 그렇죠. 왜 노인 컴퓨터 지도사 양성 과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니까 어르신들의 특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훈련시키듯이 막 그렇게 훈련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계통의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계통으로 전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게 더 들어가면 좋을까요? 3가지는 아닐 테고, 잠깐만요. 이제 모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치매 예방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한번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봐야지 뭐. 이런 거. 오, 학술 자료 이런 것도 있다. 치매 예방 관리 양성 과정 해가지고, 우리 센터 거네. 네, 여기 있네. 여기. 우와. 그렇죠. 이 그림 괜찮은데 이거 써야 되겠다 이따가. 근데 이 그림을 못 가져와 지금 막혀 있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 아무래도 요양보 간호 이 계통으로 아무래도 하신 분들이 낫겠지. 맞아요. 이번에 하는 거죠 이거는요. 8월 27일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노인 상담과 기법 뭐 노인 심리 이런 거 있구나. 몇 번 좀 적어볼까? 노인 심리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치매 예방 운동 아까 적었고, 놀이 치료 그 다음에 사무행정. 맞아, 사무행정이 필요하지. 행정도 해야지. 행정도 현장 방문 및 실습, 현장 실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잠깐만, 노인 심리, 노인에 대하여 요거 뺄까? 치매 예방 운동, 놀이 치료. 자, 네 글자를 맞췄죠. 아까 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4글자 딱딱딱 끊어 찍으면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야. 요렇게. 예, 말씀하세요. 치매 정의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앞에다 쓰실 때는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글자를 쓰실 때
뒤에다 놓고 엔터를 치고 쓰면 뒤로 들어가고 앞에다 놓고 엔터 치면 앞으로 들어가요. 예. 동그라미 앞으로 가는 중. 글자를 앞에다 놓고 글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앞으로 올라가고 뒤에다 놓고 엔터 치면 뒤로 밀려나가고 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교재라면 6가지 목차만 있지는 않겠죠. 목차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종이니까는 수십 줄을 쓰죠. 파워포인트에서는 5줄에서 7줄 정도를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6줄에서 위아래를 쓰는 거예요. 6줄에서 위아래. 왜냐면 얘가 너무 많으면 보세요. 여기다 이제 엔터를 막 치잖아요. 엔터를 막 치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글자가 보세요. 아이고야. 안 보이잖아, 저 위에. 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오, 잘 보이지. 그러니까 5줄에서 7줄 정도. 그게 나름. 왜? 심리학적으로. 양이 많으면 글자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막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져. 그리고 글자 수가 작으면 줄이 한두 줄밖에 안 썼다 그러면 사람이 별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컴퓨터를 오래 한 사람보다는 또 미술 쪽에 디자인 쪽을 잘해서 아주 맛있게 꾸미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심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잘 한대요. 이거 교환을 만드는 거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나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만들겠지. 그러나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양성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얘는 타이틀이니까 어렵죠. 뭐 이것밖에 없잖아. 자, 강의 내용은 6가지를 할 건데요. 예, 6개월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한듯이 뭐 6일간 할 겁니다. 6시간 동안 할 겁니다. 하겠죠. 여기가 썰렁하잖아. 얘를 뭐를 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요 그림 있었잖아요. 이거 이런 그림이 하나 여기 들어가면 좋겠지. 요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빼올 수가 있나? 이 그림을 빼오려면 어떻게 빼와야 돼요? 여기 센터에다가 그 그림 좀 주시오 하고 그거 받아와야지. 아니면 캡처를 하던가요. 오, 그렇죠.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그림이 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 그림을 마음대로 퍼다 나는 허기야. 제가 이거를 나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쓰니까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남의 거를 함부로 가져오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요 그림이 우리 센터에 어디더라? 은평에 가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잠깐만. 치매 예방 여기 있긴 있는데 이 치매 예방에 관한 이게 왜 여기서 돌아다니고 아이 컴퓨터가 이 어딘가에 어디 있을 텐데 그 내용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종합 내용이고 여기가 하나씩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국어 교원 요런 게 있으면 아 클릭해도 안 나오는구나. 그림이 안 떠. 그림이 딱 뜨면 좋은데 여기에 이런 걸 딱 클릭하면 이 그림이 떠면 좋은데 그게 안 뜨네. 그래서 아까 천상 이 블로그에 가서 이 글을 이제 캡처한다 그랬죠. 캡처라는 건 뭐냐면은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이미지처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캡처라 그래요.
이걸 전문적으로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잠깐 보시면 우리 윈도우 안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인가? 이 안에 캡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일단 하나 자르고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이 부분 있었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이제 또 다시 캡처를 떠야 돼요. 제가 뭐 탭은 해서는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캡처를 뜨겠죠. 이렇게. 그래서 복사를 떠가지고 야, 왜 이런다니? 복사를 떠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이면 잠깐만요. 아주 애를 먹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커졌다. 안 맞아. 파란색이 안 맞죠? 네,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데 8.7 참네. 이렇게 줄이면 또 뒤에가 안 맞고 얘를 줄여볼까요? 아, 또 안 맞아. 대충 맞아야 되는데. 야, 힘이 모자라. 이렇게 하면 살짝 모양새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이, 뭐가 안 맞아. 예. 애들 말대로 짜증이 지대로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양새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제 완성이 되겠죠. 아니면 이런 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다가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 놓고 돌리면 돌아가는데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제목을 집어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뭐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잘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크기를 조금 줄여요. 아니요, 전 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오기가 있어서 가만 못 있죠. 자, 이제 화면이 다 보이죠, 그렇죠? 화면을 펼쳤어요. 오케이. 복사해가지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한 세트로 들어갔어요. 딱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과정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여튼 간에 뭔가가 이렇게 뭐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는 6줄이 안 맞아. 그 그림을 줄이자니 뭐 괜찮은 것 같고, 얘는 크게 놓고 얘는 작고 그러면 되게 허전하니까 나름 밸런스는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가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왼쪽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지, 옆에다. 여기다 이렇게 그림하고 글자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끔 안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하시려면 이제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낯설다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 그래요. 객체. 이걸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를 움직이는 기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볼게요. 이 글자를 클릭하면
자, 마우스를 잘 보세요. 마우스. 화살표냐? I자냐, I자냐? 아니면 사방 화살표냐? 사방 화살표를 클릭하면 뭔가가 선택이 돼요. 개체 자체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림이니까 이 동네 아무데나 갖다 대도 사방 화살표가 생겨요. 근데 글자가 있는 이 동네는 어디는 글자가 있고 어디는 글자가 없는 허공이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이렇게 딱 보기 좋게 틀 자체를 개체 틀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I자가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 I자. 얘를 클릭하는 순간 글자를 고칠 수는 있어요. I자가 나올 때는 뭐냐면은 I자 글자를 글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뭐가 껌뻑껌뻑 거렸잖아요. 그럼 그곳에 어떤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커서라 그래. 커서. 껌뻑껌뻑 거리는 커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커서가 들어가서 글자가 편집 상태로 놓여 있으면 겉테두리가 보입니다. 겉테두리가. 이 겉테두리, 파선으로 되어 있는 겉테두리를 클릭을 하면은 그때 얘가 실선이 되고 이때 이 개체 글자를 집어넣는 글상자, 도형 이런 걸 개체라고 하는데 이런 개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갖고 이 개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개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배경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얘가 아까는 왼쪽에 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글자를 많이 쓸 때는 왼쪽에 있어도 되지만 이제는 글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으로 와야지. 안으로. 그러다 보면 얘가 이 개체 틀 상자가 옆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 싫으니까 얘는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게 보기 좋아요. 이때 요 그림 밖으로 나간 애를 그림 안까지 집어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왼쪽에는 글자, 오른쪽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하나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를. 그렇죠. 뭐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목 도형이고 이거는 본문 도형이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 거냐, 이거를 좀 예쁜 도형을 이용해서 꾸밀 거냐,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집어넣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요. 뭐 제목만 해도 상관없어요. 제목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강의 목차를 쓸 건데 아까는 여기다 글자를 쭉 구구절절히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그림 형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목록형으로 작업하실지 프로세스형으로 만드실 건지 주기형으로 할 건지. 주기형은 그런 거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돌아오는 거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하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주기형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럼 요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요 밑에 있는 요런 식으로 된 거. 처음에 출생, 그 다음에 뭐 소년기, 청년기, 거치다가 노년기 지나면 노만기라고 누가 농담 삼아 하는데, 노년기 다음에 이제는 사망을 하시겠죠. 그렇죠. 요런 거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요런 것보다는 아까 보니까 프로세스형 같은 거 있어요. 프로세스형.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요런 거.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절차대로, 프로세스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죠.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예.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출생, 여기는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내가 더 늘리고 싶어. 3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늘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넣고 싶은 글자 뒤에다 넣고 엔터를 누르면 생성이 돼요. 그럼 출생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기 이런 거 있잖아. 청소년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뭐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옆에는 뭐 유아기도 있고 뭐 영아기도 있고 뭐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 과정이 많아지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나타난 즉 도형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그냥 이렇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5개로만 써도 그럭저럭 볼만하죠. 그렇죠? 4개로 보면 더 좋아요. 4개로 봐도 좋아요. 근데 이제 청년기를 하나 넣으면 5개니까 글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X는 닫아도 되고, 필요하면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여셔도 되고, 출생 안에다가 앞에다가 쓰고 싶으면 출생 앞에다 엔터 치면 앞에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망 뒤에다 엔터를 치면 사망 뒤에 글자가 생기는 거고요. 편하신 대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텍스트 입력하는 창은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여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예,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출생, 청년, 장년, 소년, 사망이라는 이 5개의 절차 과정이 나오는데, 이 언어의 항목을 하나 클릭하고 작업할 거냐, 아니면 이 자체를 클릭하고 작업할 거냐, 이 자체를, 이 전체를 작업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위에 잠깐만 보세요. 밖에를 클릭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허연대를 클릭하면은요, 홈이란 메뉴로 가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삽입이란 메뉴로 가고, 내가 필요하면 디자인 메뉴로 가면 돼요. 그러다 강의 목차를 클릭하면 강의 목차가 관련된 특별한 메뉴가 위에 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를 클릭하면 이게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메뉴가 위에 또 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서 칼, 그러면 칼에 관한 기능이 쫙 보이는 거예요. 위에 도마를 딱 선택하면 이 도마는 뭐 생선용 도마, 채소용 도마, 뭐 이런 거, 육류 도마,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메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포크, 딱 포크를 선택하면 포크에 관한 특별한 기능이 위에 또 딱 뜬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 당신 지금 스마트 아트 도구를 선택하셨군요. 그러면 혹시나 이 스마트 도구에 오셔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서식적인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해요. 학생들이나 이거는요, 이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요.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항상 보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0, 50 넘어가면 생애 주기별로 가졌을 때 이제 장년기, 청년기 지나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주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계통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셨지만 저도 평생교육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5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괜히 들으면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평생교육학에서.
그럼 그 사람이 강의를 듣게끔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몰라, 장동건처럼 잘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설명하면 철장 문이 열리겠지만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것들을 장년기 노년기로 넘어가면 문을 꽉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왜? 저거 보면 괜히 무섭거든. 괜히 눌러가지고 고장 날 것 같고 뭐 에러 날 것 같고 하니까 안 눌러보는 거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난 안 볼란다 이런 거지. 근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예쁘잖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거요. 단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컬러풀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3차원도 있어요. 3차원. 3차원 되게 예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다 이걸 쓰는 게 아니었죠. 치매 정의, 치매 예방, 노인 심리, 놀이 치료, 뭐 이런 거, 사무 행정, 현장 실습 이걸 쓰는 거였죠. 아까는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지울 수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는 순간 테두리 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테두리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왜냐면 걔를 뜯어 고칠 게 아니라 새로 지우고 새로 작업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스마트 아트 들어가서 아까 강의 목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목차는요 솔직히 이런 거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거. 여기 벌집 구조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만들 수 있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치매 정의. 그 밑에다가는 뭐 치매 예방. 그 밑에가는 노인 심리. 여기는 놀이 치료. 여기는 사무 행정. 여기는 현장 실습.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런 내용으로 수업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굳이 요 안에다가 벌집 구조 안에다 글자를 다 일일이 쓰지 않고 하나는 안에다 쓰고 하나는 밖에다 쓰고 이런 식으로 써도 목차 폭이 좋아요. 얘도 컬러를 바꾸셔도 되지.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3차원 처리도 가능해요. 솔직히 이거보다 나을 때 이런 6가지 글자를 쭉 쓴 것보다 6줄의 글자를 쓴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파워포인트 기능적인 걸 많이 학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크는 어떨 때 사용하고 나이프는 칼은 어떨 때 사용하고 도마는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기능적인 걸 학습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념을 넣어서 뭐 간을 맞추고 이런 걸 차후에 또 배우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능적인 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강의 목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강의 목차에 관한 내용들을 글자를 쓰면서 쓸 거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여기에는 지금 저장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치매 예방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들 이런 게 치매 예방에 관한 이런 거 있네. 노인 운동 같은 거 이런 게. 만약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을 복사한다. 이미지 복사 또는 뭐 복사라는 명령 또는 뭐 저장이라는 명령이 생기면 저장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연습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남의 그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남의 거를 내가 함부로 꺼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만든 거예요. 치매 예방 길라잡이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10대 수칙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꺼내 쓰면 안 돼요. 남의 거를 꺼내 쓰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경상북도에서 저한테 당신이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진 않겠지. 제가 나쁜 짓 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치매 예방 관리 10대 수칙 이대로 하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고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남의 거잖아요.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또는 복사라는 말이 나오면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오른쪽을 눌렀더니 이 메뉴가 안 뜨면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이로 대상 저장 이런 거 같아요. 예, 예. 대상 저장도 있고 뭐 복사란 말 없습니까? 바로 가기 복사, 복사. 바로 가기 복사. 바로 가기 복사는 있어요. 그냥 복사는 없어요? 없어요.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복사를 했으니까 파워포인트 상에 와서 필요한 곳에 와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붙이면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요런 거 있었어요. 요런 모양.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 요 중에 아까 보시니까는 아까 이미지형으로 나오는 거 있었는데 요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요런 거요.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런 이제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네. 여기다 글자를 쓰고 여기 위에 그림을 집어넣는 건데 요런 웃는 이런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안 되고요. 얘가 안 들어가요. 천상 여기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상 이 그림을 저장을 해야 돼. 다른 이미지를 저장해야 돼. 저장. 그러면 여기 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던 사진 폴더에다 저장하던 보통 사진 폴더에다 저장하거든요.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진은 사진에다 저장하고 음악은 음악에다 저장하고 동영상은 동영상에다 저장하는 게 올바른 방법론이에요. 자, 사진에다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적어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 치매 예방 뭐 해갖고 저장을 하면 그림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불러오는 거지.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클릭하는 거예요. 저기부터. 근데 잘 보세요. 네.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얘를 불러왔더니 이렇게 왔어. 이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텍스트 이 그림을 못 움직여요. 선생님 그럼 텍스트 먼저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아니요. 여기 클릭하면 돼요. 그림을 클릭하면 떠요. 바꾸요? 그러니까 이 그림 중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림을 잘라서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데 네. 요런 그림은 돼요. 요런 그림은. 얘는 정사각형 형태잖아요. 얘를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 네. 노인 치매 예방 2라고 쓰고 이 그림을 여기다 가져오면 얘는 가져오기가 수월해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은 직사각형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기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얘가 원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동작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만약에 가져오면은 중간에 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요거를 제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요걸 클릭했을 때 이 그림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아까 요런 그림, 아까 요거 어르신이 두 사람이 체조하는 모습은 그림이 다 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을 잘라야지. 이제 그런 연습은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못 해드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좋겠다. 이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를 가져오면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보기는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형태로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동영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내용이 이 치매 예방, 노인 심리, 놀이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놀이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너희 어르신들이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죠.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영상이 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는 요거를 클릭해서 영상을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뭐 비디오를 가져오든 뭘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란 말이 나와요. 레이아웃. 홈이란 메뉴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란 말이 나오는데 틀 구조를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이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제목만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었거든요. 그때 제목 및 내용으로 고치면 틀이 바뀌어요. 틀이 바뀐다고. 내가 삼각김밥을 만들려고 딱 했는데 아이 판이 싫은 거야. 난 사각김밥 만들고 싶어. 그럼 사각김밥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와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미디어 클립 삽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 영상이 필름처럼 생긴 거. 얘를 클릭하시면 비디오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비디오 파일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촬영하신 동영상 있으세요, 혹시요? 없으시죠, 그렇죠? 어? 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동영상 파일이 컴퓨터 내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외장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이동식 메모리에 있어야 한다. 즉 스마트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내 PC로 가져와서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가져오는 것도 할 줄 아세요? 할 줄 아시면 상관이 없어요. 할 줄 모르시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이제 꽂으면은요. 스마트폰을 꽂으면 케이블을 꽂으면은 이 컴퓨터 안에 여기 이런 말이 떴대요. 이정민 훈장 갤럭시 와이드 2라는 핸드폰이 여기 됐다고 나와요. 이렇게 뜨는데 이 핸드폰에 뭐라고 뜨냐면은 권한을 부여해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시지만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허용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여기에 제 핸드폰이 떠요. 어디에 떴지? 여기 떴다. 여기. 갤럭시 와이드 2라는 모델은요 저가 핸드폰입니다. 저렴한 핸드폰이에요. 저렴한 핸드폰.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요거는 스마트폰 자체 메모리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SD 메모리인데 메모리 자체가 원체 작아서 제가 용량 큰 마이크로 SD를 꽂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자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요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되게끔 카메라 앱에다가 명령을 걸어놨거든요. 이 안에 가면은 이런 동영상들이 여기 DCIM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 안에 들어있겠죠. 엄청 더뎌야 그렇죠? 뭐가 보이는 건데 슬기가 여기 있다. 슬기 누군지 모르시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배우인데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사진 여기다 저장했네. 뭐가 되게 느리게 나왔네요. 예. 요거 동영상이 하나 있네요. MP4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네요. 그럼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제 USB 메모리에 담든지 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는 것보다는 제 USB 메모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복사가 돼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이 있는가 보면은요, 여기는 JPG라고 적혀 있네요. JPG. 예, 우리 막둥이 사진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무비 비어 있네요. 비디오에는 있다. 요거는 강의하신 교수님들 자료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경상 교수님 거를 복사해서 제 여기 이제 USB 메모리 안에 붙여넣기 누르면 동영상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항상 내 컴퓨터 뭐 내 USB 메모리든 외장 하드디스크든 간에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 스마트폰에서 직접 가져오게 하면 좋은데 안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가져와지네요. 여기서 가져와죠. 근데 윈도우 10이 아니면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져오니까 편하게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고 쓰셔야 돼요. 예. 잠깐만. 아까 제가 가져온 동영상이 어디 있었냐면 이정민 폴더에 요거였거든요. 얘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런 말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64비트 뭐가 안 돼 있대. 그렇죠. 32비트 버전의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컴퓨터 퀵타임 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줘야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파워포인트 버전이 32비트 버전이냐 64비트 버전이냐 뭐 복잡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윈도우용 퀵타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대요. 그럼 클릭하면 어딘가에 가서 뭐 받아오겠죠. 그렇죠. 얘를 받아오겠지. 퀵타임 얘를. 그럼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든 설치를 하든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작업이 일단은 끝나야 뭐 일반 해갖고 이건 뭐 굳이 바탕화면 아이콘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 설치를 해야. 퀵타임은 뭐냐면 애플이라는 회사, 아이폰 만든 애플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어떤 규정이에요.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규정들이 있는데 MP4, MOV 이런 동영상 종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코덱이라 그래. 코덱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이 곰플레이어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할 때 뭐 코덱이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가져오게 된다면 잠깐만. 지금 동영상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다른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강의 자료 중에
그 동영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가져와져요.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제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거는 ITQ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샘플 동영상입니다. 요런 동영상이에요. 뭐 고구려 뭐 말 달리고 하듯이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림이 되게 작아요.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실제 영상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네. 자, 이런 영상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아까 보고 계시는 제가 영상 중에 아까 동영상 이거였었죠. 그렇죠? 뭐 뛰어가면서 촬영했나요? 엉망진창으로 촬영이 됐는데 눈이 막 아프네. 아파. 거지같이 촬영했네요. 또 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제 동영상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 강의하신 동영상을 제가 받아놓은 건데요. 이것도 제 동영상이 아니라서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죠. 요거로 이제 대신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예. 자, 그러면 얘를 재생하는 방법은요. 플레이를 누르시면 재생이 돼요. 이렇게. 소리는 껐고요. 이렇게 해서 재생이 되는데 영상이 되게 작죠? 보시면 이렇게 돼요.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너무 작잖아요. 그럼 얘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확대해도 돼요. 근데 얘를 굳이 확대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를 클릭하면 그거에 관련된 메뉴가 있다고요. 이때 비디오 재생이라는 도구에 가보시면 전체 화면 재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자료가 이제 여기서 지나가고,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동영상 클릭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잖아요. 알아서 크게 나온단 말이야. 알아서 크게 나온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 했길래?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이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틀면 되는데, 이게 10초짜리야. 짧아. 그럼 10초 딱 지나가고 나면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반복 재생하라 그러면 되죠. 그럼 본래 반복 재생을 안 하면 뭐 1시간이든 10초든 간에 영상이 딱 끝나고 나면 멈춰요. 근데 반복 재생을 하니까 계속 나오겠지, 영상이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런 정도로만. 지금 64비트 뭐 오류가 나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한번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뭐 돌아가겠지. 예. 이런 동영상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좋죠. 근데 이제 동영상을 작업하시려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멋있게 편집도 해야 되고, 첫째 잘 찍어야 돼. 아까 제가 막 길거리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찍은 동영상은 막 흔들리잖아요. 그 영상을 여기다 틀어놓고 여러분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도 흔들려요. 그 방송국에서 촬영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거는 또 따로 배우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셀카봉 같은 거 있잖아요. 셀카봉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쫙 고정해서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촬영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솔직히 사진이 막 동영상이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힘들어하죠. 자, 또 하나 유튜브 상에 동영상 되게 많아요. 우리 유튜브라는 곳에 가시면은 여기에 뭐 치매 예방에 관한 이런 것들이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여기다 제공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거 치매 예방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 요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딱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 2010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됐었어요. 근데 유튜브 정책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유튜브 주소를 가져오면, 특히 여기 보면 공유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공유. 여기에 퍼가기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서 퍼가면 파워포인트랑 짝짝 궁합이 맞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안 맞아. 요즘은 파워포인트 2016으로 하면 맞아. 왜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상에는 이게 궁합이 맞아요. 유튜브 정책하고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영상을 파워포인트 가져가려고 그러면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못 가져와요. 그러면 천상 하이퍼링크라는 걸 이용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링크. 그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쉬워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남의 다리 긁는 거랑 똑같아요. 네. 뭔지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노원구 누르면 노원구청이 나오고, 아까 유튜브 눌렀더니 유튜브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이버 누르면 네이버 나오고, 네이버에서 부동산 누르면 부동산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된다. 그게 하이퍼링크인데, 이 하이퍼링크를 영어로는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어디론가 연결이 된다. 그 어디론가라는 것이 어딘가가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얘를 클릭하면 아까 유튜브 상에 있는 이 그림, 여기 있는 어떤 글자, 이 그림을 딸깍 클릭하면 막 동영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얘를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얘를 클릭하면 뭐 한글 문서가 열리게 할 수 있고, 엑셀이 연결될 수도 있고, 뭔가가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 작동이 되게끔. 그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그러면 하이퍼링크에는 클릭을 하기 위한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클릭을 하기 위한 시점이 있어야 되고,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디론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도착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거요. 얘네들은 우리 공부방에, 제가 아까 공부방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똑같이 다 올라가요. 이 메시지도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영화라는 영화 항목을 클릭하면 영화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화 항목이라는 시발점이 있어야 되고, 영화 사이트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클릭할 게 있어야 뭐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 허공을 클릭할 수는 없잖아. 그림을 클릭한다든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 이 화살표를 클릭한다든지, 어딘가를 클릭할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클릭을 하면 어딘가 가야 되니까 도착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도착지는 아까 보셨던 이거였단 말이에요. 요 영상 주소. 여기가 도착지니까 얘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실 건 뭐냐면, 유튜브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치매 예방에 관련된 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노래에 맞춰 재미있게 치매 예방 운동하기, 얘를 클릭을 하면 요 영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준비해 놓으시면 제가 클릭했을 때 일로 오게끔 하는 걸 한번 해볼 테니까요. 먼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죠? 놀이치료, 운동, 음식, 여기에 뭐 예방, 뭐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 그림을 클릭하면 어느 동영상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하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예, 얘를 클릭하시면 요 밑에 껌뻑거리는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 그 주소에다가 아까 요거 찾아놓은 주소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을 클릭하면 아까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그림에다 클릭하고 하이퍼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주소를 묻거든요. 여기다가 www.naver.com 쓰면 이 그림 누르면 네이버가 열리는 거고, 네이버 주소에 우리가 아니까 네이버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못 외우잖아요. 찾아야지.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운동으로 치매한다 이런 거 시사저널 이야기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음식도 있네 이런 거. 그러면 요 음식을 좋은 뭐가 있다 이거. 그럼 요 주소를 복사해 놨다가 요거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자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일단은 여기 하이퍼링크가 들어간 거죠.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건 아주 단순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백날 두들겨도 여기서는 하이퍼링크 연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슬라이드 쇼 명령을 안 걸어서 그래요. 지금 보시는 거는 편집 화면이에요. 편집 화면. 내가 교환을 만들려고 편집하고 있는 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창을 저 위에 메뉴판 빼고 왼쪽에 이렇게 목록 빼고 커다랗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슬라이드 쇼라 그래요. 이때 처음부터 쇼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서부터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론 방법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놓고 지금 요 화면서부터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하겠다라는 얘기죠. 얘를 클릭하면 큰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보세요. 화살표인데 손가락으로 변하거든. 손가락으로 변하는 게 하이퍼링크예요. 인터넷상에 네이버 가시든 어디 가시든 손가락 표시가 나타날 때 클릭하면 움직이거든. 자, 얘를 눌러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유튜브 동영상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체 창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 눌러주면 전체 창으로 변하지. 그러면 얘를 클릭할 때 전체 창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건 이제 또 찾아봐야지. 이제 그런 기법들을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이라는 거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얘가 나오고, 또 얘를 클릭하면 뭐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이퍼링크를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어디로 연결할까 무슨 창이 뜰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상 없이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아까 이 동영상을 여기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동영상을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여기 사이트 모음 이쪽에 멀티미디어라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그 밑에 OFF 해가지고 오피버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시와 그림이 있는 마을 옆에. 이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실행해야죠. 이것도 하이퍼링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동영상 주소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동영상 주소가 들어갔잖아요. 엔터를 탁 치면 끝나요. 그럼 기다려 달래. 그럼 이 동영상을 얘가 분석을 해요. 가져가도 되는지, 못 가져온대.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 동영상을 내가 퍼올 수가 있는 건지 못 가져오게 막아놨네요. 이 동영상을 올린 여기 어디죠? 광역치매센터죠? 대구광역시.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보기만 하세요. 저장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라고 했나봐요. 공유가 있어도 그건 못 가져와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걸어서 가서 보게끔만 하는 거지. 아까 이경상 교수님 동영상 있었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그 동영상들은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에다 미리 저장을 해놨거든. 스마트폰에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제가 터치하면 동영상이 나오게끔 통신요금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안 되나 봐.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 이런가? 여기 있는 다른 동영상 한번 제가 볼게. 요런 동영상을 제가 요 주소죠. 주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기다려 달라고 하고 예, 됐어요. 클릭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밑에 저장이 돼요. 이거를 클릭하면 밑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이상하게 나왔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저장할 때 뭐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 컴퓨터에 라이트 클릭 here and 오른쪽 눌러서 이 링크 저장인데 얘를 클릭하면 요거는 오디오만 빼오는 거. 오디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이 동영상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영상은 언제든지 내 컴퓨터에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동영상을 이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남의 동영상이잖아.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러니까는 하이퍼링크로 가서 보게끔 하는 건 죄가 없는데 남의 거를 내 것인 것만 여기다 직접 틀어놓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두고두고 나 혼자 보려고. 그런 이유지 뭐. 이제 금방처럼 그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운로드 안 되는 거 억지로 나서 보여주면 안 돼도. 그 다운로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주소는 있으니까 이 주소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보게끔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가 들어가면 자 이제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등의 문제가 없다고요. 그 내가 노래를 샀어. mp3 노래를. 그 막 틀어놓으면 안 돼요. 그건 공연법에 걸려요. 그 mp3 노래를 구입한 건 나 혼자 듣겠다라는 의미거든. 나 혼자 듣겠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막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노래를 틀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공연법에 의해서. 남의 노래를 내가 함부로 틀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몇 평 이하 크기가 면적이 얼마큼 이상 되는 매장에서 틀면은 돈이 한 매달 얼마, 또 면적이 크면 돈이 더 올라가고,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노래 트는 거는 돈 안 내고. 그러니까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이 혼자 막 노래 맞춰갖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안 걸리지. 면적이 작잖아. 대신에 시끄럽게 틀면 경범죄 걸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남의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그게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요런 슬라이드 구조가 있었잖아요. 요런 슬라이드 구조, 요거. 콘텐츠 2개. 이거는 뭐냐면 전과 후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어. 처음에는 막 어리버리하고 힘들으셨는데 이 치매 예방 교육받고 치매 이거 하고 났더니 좋아졌어요 라고 그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땅한 그림이 없네. 전과 후 그림을 찾으려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동네 가면 헬스클럽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진이 있어. 처음에는 배불록 나왔는데 멋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전과 후 사진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쓰죠. 지금 치매 예방에 좋은 손 운동법이라고 ITN 라이프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 요 글자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러분 메모장 같은 데다 하나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 상단에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 주소. 얘를 복사해서 또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 뭐 파 다듬어 놓고, 뭐 콩나물 다듬어 놓고, 배추 다듬어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쫙 정리정돈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장 안에 가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돼. 이거를 네이버 메모라고 하는 사이트 아세요? 네이버에 가면 여기 더보기라고 해서 네이버 메모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네이버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럼 네이버 로그인 해갖고 여기다가 메모에다가 아까 그런 거를 쭉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모, 그 네이버 메모 앱을 까셔가지고, 저도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다 만들어 넣어놨거든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해야 할 스케줄 같은 거.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스마트폰에 떠 있고, 그럼 내가 언제든지 얘를 터치하면 이 영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러한 재료들은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짬짬이 스크랩을 해야지. 짬짬이 스크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머니 위해 찾아낸 치매에 좋은 음식 12가지 뭐 이런 것도 요거 제목이 요거니까 복사해 놓고 여기다 이제 붙이게 하고, 여기다가 주소 써가지고 복사해서 붙이고. 그런데 딱 봐도 이건 유튜브 거고 이거는 오마이뉴스 거니까 대부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잘 해 놓으셔야 돼. 치매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얘는 기네. 글이 길어. 그래서 요거는 드래그가 안 되죠. 드래그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드래그 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기 하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면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얘를 한번 넣어볼까? 이거. 요 글자는
어딘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만 누르면 글자는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을 클릭하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그러니까 요 주소 복사해 놓고 나서 아까 보여준 대로 하이퍼링크를 가시는 거죠. 하이퍼링크. 클릭하고 여기다 붙이게 하면 아까 유튜브 주소 스크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이거 있잖아요. 얘가 일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와서 자, 치매 예방하는 5가지 강력한 방법, 우리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하고 딱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광고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 광고 끝나고 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해서 뭐 무슨 TV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이런 광고.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산이. 내가 만든 거는 아닌데 내가 스크랩하는 것도 기술이라. 스크랩하는 것도 기술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도 있어요. 즐겨찾기 해놓은 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럼 아까 그 동영상 주소 있잖아요. 동영상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나? 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아까 보시는 요거의 이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글로 영상이 나오겠지. 이렇게.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파워포인트 기법은 아니지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알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작업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 저처럼 컴퓨터 강사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치매 예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보드 게임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거, 역사 뭐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는 잘 하시는데 컴퓨터가 취약이지. 그게 취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정규과정이나 아니면 지역 주변에서 하는 그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기초과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충분히 기초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저보고 치매 예방에 관련된 자료를 만드세요. 그럼 못 만들지. 뭐 알아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 치매 예방에 관한 거. 근데 기법을 모르시잖아. 컴퓨터를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적절히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면 좋지. 야 짝꿍아,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찾아줘.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그럼 짝꿍이 옆에서 착착착 챙겨주면 좋은데 자꾸 그런 짝꿍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목차 처음에 제목도 만들었고 목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흰 바탕에 검은 글씨죠? 흰 바탕에 검은 글씨잖아요. 검은 바탕 흰 글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디자인 여기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이라는 메뉴 가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누르면 알아서 다 바뀌어. 누르면 바뀐다고. 이렇게. 이 디자인 이름이 뭐냐면 이건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라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테크닉, 이거는 첨단, 이거는 집, 이건 뭘까? 열정, 여긴 도시, 눈금, 대장간. 이건 대장간이래. 네, 대장간이래. 그럼 알아서 글꼴도 바뀌고 알아서 색깔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 아까 처음에 있었던 요거 기본 제공이란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원위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클릭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내 입맛에 딱 맞으면 좋은데 요 테마 찾아보기라든지 뭐 이런 걸 누르시면 여기 테마를 내가 있으면 이걸 찾아오면 좋은데 파워포인트 전문 과정 이런 책자들을 보시면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제공해줘요. 쓰세요라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돈 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테마를 잘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물어봤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 글자 색깔이. 그럼 글꼴을 가서 고쳐보세요. 글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글꼴이 바뀌잖아요. 이건 어떠세요? 했더니 이거 마음에 들어. 근데 전체적인 색깔이 또 안 맞아. 그러면 요 색에 가서 뭐 회색 쪽, 그럼 회색 쪽으로 변하고 뭐 광선, 그럼 광선으로 변하고 얘가 여기 색깔에 가서 뭐 기류, 그러면 기류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뭐 색깔이 약간 바뀌잖아요. 전반적인 색깔이. 그랬더니 글꼴이 또 싫어졌어. 그럼 글꼴에 가서 여기에 있는 뭐 견고딕, 그럼 견고딕이란 글꼴로 또 쫙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변덕이 죽을 듯이 끌어. 그래갖고 에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자인 모드에 가서 처음 걸 누르면 원위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옷 입어보세요. 에이 여기는 맞은데 저기가 불편해. 그러면 방법이 하나예요. 네가 만들어 입어라 이거지. 그렇잖아. 그게 어렵지. 손님이 까탈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돈 벌 거라면 내가 그 사람 구색에 맞춰줘야지. 그 사람 주문대로 맞춰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문한 대로 저 사람이 못 맞춰주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맞춰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를. 보기라는 메뉴 가보실래? 보기? 저 꼭대기 오른쪽에 하면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보기 중에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 메뉴가 딱 바뀝니다. 여기서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 요거. 얘가 아까 첫째였었죠? 아까 여기에 새 슬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시험에 나왔던 제목. 근데 요거는 뭐죠? 제목 및 내용. 이런 슬라이드 형제가 있었어요.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런 것도 있었잖아. 아까. 전과 후를 비교해주는 거. 그런데 요 위에 엄마가 있네. 이 엄마 마스터라 그러죠. 페어런트 마스터를 얘를 고칠 겁니다. 얘를 고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유전자 상속에 의해서 뒤바뀌어요. 다. 바꿔볼게요. 자, 작은 아이콘 말고 큰 거예요. 큰 거. 이 큰 거를 선택하면 제목이라고 보이죠. 제목. 이때 글자가 I자가 나올 때 하지 말고 요 테두리 선을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글꼴을 맑은 고딕 제목이라고 써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 눌러서 HY 견고딕으로 한번 가보세요. HY 견고딕. 가셨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보이시죠? 밑에 글상자 박스. 얘를 선택하고는 맑은 고딕 가지 말고요. 이번에는 HY 강이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HY 강 M도 있고 강 B도 있는데 B가 굵은 글자고 M은 좀 옅은 글자고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 같이 위에 있는 제목이요. 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란색 할까? 파란색?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목이 다 빨갛게 변했죠?
부모가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자녀들도 상속에 의해서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이 첫째 엄마 난 파란색 머리 들일래. 엄마는 빨간 머리인데 동생들은 빨간 머리라고 치지만 난 이번에 패션쇼 나가니까 난 파랗게 바꿀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만 글자 색깔을 파랗게 가보자고. 그래 너는 이번에 행사 때문에 파랗게 바꿔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둘째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는요? 넌 입 다물고 있어. 그럼 이제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삽입 그림 클립아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클립아트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을 검색하면 나올려나? 노인 하고 엔터를 쳐보면 노인 그림이 몇 개 있다. 이런 노인 그림이 몇 개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그 그림이 일로 떠요. 너무 크면 줄이시면 돼요. 너무 크면 줄이시면 돼. 오른쪽에 여기 검색 대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라고 쓰면 여기다가 가정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거나 이동을 버튼을 누르면 가정이라는 거와 연관된 그림이 떠요. 그럼 그 그림을 클릭할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클릭을 하면 그게 왼쪽에 와요. 이렇게 온다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위쪽에다 어딘가에 좀 작게 줄여가지고 좀 올려놓으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그림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도 그대로 다 유전자를 받죠. 근데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니까 이 자녀들이 그 유전자 요소를 건들 수는 없어요. 꼭 부모한테 가서 유전자를 지우든지 해야지. 얘를 지우면 자녀들도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랬더니 둘째 형은 파란색이라며 머리. 나는 그림 보기 싫어. 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하고 싶어. 아니야 나 이 그림 뺄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면 얘는 또 빠져요. 다른 형제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다 받았는데 둘째는 싫은 거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보세요. 다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첫째만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이었잖아. 아까 글자가 다. 첫째만 파란색으로 얘만 다른 거고요. 그리고 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림이 위에 떴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형식이 글자하고 그림하고 글자 쓰는 형태가 둘째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림이 안 보이지. 요 왼쪽에 아이콘에 그림이 없는 거죠. 어떤 거는 보이는데 어떤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디자인이라는 요소에 와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직접 다 뜯어 고쳐야지. 이때 여기다가 배경 그림도 멋있게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스터에서 하는 거라고.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이 부모 마스터에다 놓고 배경 그림을 쫙 깔아주면 되지. 배경 그림이 있으면 배경 그림을 깔면 되죠.
어디 가서 삽입에 가서 그림으로 깔면 되지. 그림으로. 이런 그림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이런 그림? 이런 거? 만약 이런 그림을 쫙 깔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이 배경으로 깔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 뒤에 있는 얘는 빼버리고, 글자는 가려져도 상관없어요. 얘는 가려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그림을 아까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까 저장했던 그림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은요,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모든 슬라이드에 이 그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그림이 막 들어가 있으면 흉하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귀퉁에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이 그림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귀퉁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디다 귀퉁에다 쳐박아 놓으면 항상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보통 뭐를 넣을까요? 여러분 아이콘 넣어야죠. 여러분 아이콘. 저는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라든지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저 사람 강의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자,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는 글자, 그림, 도형,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장면 전환 효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려 그러면 애니메이션 처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글자가 하나씩 등장하게끔 한다든지, 그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도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끔 하는 게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하려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판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메뉴판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 글자를 클릭하고 블럭을 잡지 마시고요. 글자 박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가면 뭐 올라오기, 날아오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날아오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든지 왼쪽에서 온다든지 하는 거고, 올라오기는 그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거, 바로 옆에서. 날아오기 보기 좋아요. 지금은 빨리 움직이지만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슬라이드 쇼는 여기서 누르셔도 돼요. 오른쪽 끝에 몇 퍼센트라고 되는 글자가 옆에 있는데 아이콘 4개가 있잖아요. 잘 자란 거. 그 중에 4번째 아이콘이 슬라이드 쇼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강의 목차는요, 글자가 안 보이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글자씩 올라오죠. 자, 침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예방법, 그리고 노인심리, 놀이치료, 사무행정, 현장실습, 이런 순서대로 오늘 강의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보여줘도 되지만 하나씩 보여주게 되면은 궁금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야. 이 도형. 이거는 아까 글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얘가 좀 다르지. 그럼 얘도 날아오게 해도 돼요. 근데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면은요, 보세요. 통째로 오잖아. 얘가 통째로 온단 말이야. 아까 강의 목차는 보시면 1, 2, 3, 4, 5, 6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강의 목차 얘는 통으로 움직인다거든. 통으로. 이때 이거를 낱개별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애니메이션 창입니다. 애니메이션 창. 저 상단에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놓으셔야 오른쪽에 얘를 세밀하게 따질 수가 있어요. 이때 효과 옵션을 가보시면은 아래에서 날아왔잖아요.
이거를 왼쪽에서 날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날아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아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요 끄트머리에 스마트 아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 아트라 그랬잖아요. 얘가 하나로 뭉쳐서 온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개별적으로 와라. 개별적으로 와라. 뭐 수준별로 올지 개별적으로 올지 한번 볼게요. 개별적으로. 자, 그럼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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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좀 낫죠. 그렇죠.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꾸며야 되죠. 이런 연습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교과서가 아니거든. 종이로 인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죠. 물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미리 강의 교환에 의한 내용을 인쇄 드려야 되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화면만 보고 강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강사들도 1년이면 한 번씩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성희롱 예방 방지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에 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강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법정 교육은 여기저기서 해요. 전국적으로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강의하러 오신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발표할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시죠. 어떨 때는 자료집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뭐 메모를 하든지, 차각차각 찍으려고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허락받고 찍어야 되거든.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딱 찍으려고 그러면 네 찍으세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돼요 하는데 찍으면 안 돼요. 그때 요즘은 찍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허락은 받으셔야 돼요. 허락 받으셔서 찍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뭐 마음대로 찍어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거 메모할 때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으시는 경우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을 해요. 제 강의 어떤 것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카메라 들이대면 싫어하죠. 그렇죠. 인상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많이 찍으셔도 돼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엮어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보세요. 짠 하니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은 툭, 그 다음에 띡띡띡띡띡 위에서 또 틱, 띡띡띡띡 위에서 또 착, 착, 착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멋있게 꾸미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좀. 그런 기법들이 여기 화면 전환 효과라 그래요. 근데 화면 전환 효과를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넣지 마시고, 여기 두 번째요. 오른쪽 끝에 보면 슬라이드 쇼 옆에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저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가 여러 슬라이드 보기인데,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 슬라이드가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이고 쟤는 어떻게 보이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자, 당기기 누르면, 얘는 덮기 누르면, 얘는 예를 들어서 깜빡이기, 얘는 흩어뿌리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바둑판 무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바둑판 무늬 이런 걸 이용해 주면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넘어갈 때 뭐 깜빡거린다든지, 또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때 이게 아무래도 좀 낫거든요. 이걸 더 화려하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날기.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궤도 이런 거. 이 동적 콘텐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적 콘텐츠.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화려해져요. 창문 이런 거. 자, 한번 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회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다시 보시면 뭐가 움직이는 게 촥 화면이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쫙 갈라지면서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회전해져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잘 기억도 하셔야 돼. 이 다음에는 무슨 화면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복이라는 메뉴에 오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보기를 한번 가보세요. 기본 보기. 기본 보기로 오시면 슬라이드가 하나씩 보이죠? 근데 아래쪽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 아래쪽에 뭐가 써 있어요? 얘가 왜 안 움직여?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란에 그 경계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면서 얘를 마우스로 위로 드래그하면 경계선이 조정이 될 건데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얘를 제가 경계선을 올리려고 했더니 에러가 나거든요. 저는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 뭐 엉켰는지 얘를 쭉 들어 올리면 이만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혹시 방송 진행하는 거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뭐 불후의 명곡 뭐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무슨 종이 카드 큰 거를 갖고 거기 이거 넘겨면서 하잖아요. 그게 진행하는 순서거든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써야 돼. 자, 이렇게 쓸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오면 청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다. 그게 1이야. 1. 엔터. 2 하면은 이제 빵긋 웃으면서 뭐 대중을 쳐다본다. 바라본다. 3 뭐 이러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치매 예방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를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강의 목차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 목차를 설명하는데 강의 목차를 이게 슬라이드 구조로 움직인다. 하나씩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강의 목차는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인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음 목차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내용을 써야 돼. 여기다가 자기만의 내용을 그래 놓고 얘를 여러분 인쇄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컴퓨터 앞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서서 교탁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인쇄를 먼저 해야죠.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 슬라이드 인쇄하는 방법이 있지만 슬라이드 노트 인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 우리 멘트 쓴 거 있잖아요. 멘트 쓴 거. 여기는 이제 수업 내용이 큰 슬라이드로 보이고 밑에 멘트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이 인쇄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그냥 얘를 인쇄를 하셔갖고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직접 필기할 수도 있잖아.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잖아.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할 때 순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고를 주거든요. 방송국에서 선생님 이렇게 멘트 날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멘트를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요. 사인펜으로 다 고쳐가지고 그 예전에 방송으로 보여줬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복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멘트를 해야지 하고 거기다 적더라고, 사인펜으로. 그래서 이제 가수가 뭐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이제 다음 출연자 노래할 때 출연자 전자가 이제 할 때 뒤에 계시다가 그 멘트를 보고 딱 등장을 하거든. 예, 감사합니다 라든지 하고, 자 다음 초대 손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이. 그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중요 요지를 여기다 적어야지. 그리고 이제 교탁에 서서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면 되죠.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잖아. 그때는 뭐 안 보고도 해지. 그때는 안 보고도 하는 거지. 처음에 하실 때는요, 식은땀 엄청 흘립니다.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온몸이 다 젖어 있어요. 막 온몸이 다 아파.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저도 그랬었어요. 88년도 11월 11일 금요일날 30년 전에 강의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와보래요. 그래서 시강을 해보래요. 시강을. 그래서 이제 교재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컴퓨터 역사를 한 1시간 넘도록 막 재롱을 떨면서 했었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래 지도를 하고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막 율동부려가면서 역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남자가 율동을 부려가면서 막 강의를 하니까 재미있어 했겠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온몸이 따갑더라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때 그 열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런 걸 여기다 이제 적으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대중한테는 이거 나눠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때는 대중한테는 누구를 알려? 요거. 2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지 이렇게. 아니면 3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여기다 이제 메모할 수 있게끔 이걸 인쇄해서 나눠주면 여기다 이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메모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4개 슬라이드를 한다지. 근데 이 4개 슬라이드가 마음에 안 든다. 왜? 가로로 만들어야지, 가로로. 세로가 아니라. 밑에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이 파일 좀 뭐 배포할 문서 좀 인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배포를 하겠죠. 크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2개씩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여기다가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업할 때는 또 수정할 부분이 있을 테니까 또 고쳐놓고 계속 하다 보면 마구많이 여러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하여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